행정명령 서명 후 말하라고 해서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세금과 관세 등을 활용한 자신의 경제정책 덕분에 큰 회사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큰 회사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크고 중요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관세 세율이 어느 정도나 될지 묻는 질문엔 4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은 25% 이상이 될 것이며 1년에 걸쳐 관세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It'll be 25% and higher, and it'll go very substantially higher over a course of a year.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시간을 주기 위해 일단 관세를 25%로 시작하겠지만 이후 크게 높이겠다는 겁니다. When they come into the United States and they have their plant or factory here, there is no tariff. So we want to give them a little bit of a chance. 트럼프 말대로 자동차 관세율 25%에 상호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와 함께 우리 양대 수출품인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풍이 예고된 상황에서 산업부 통상 차관보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워싱턴 DC에 머물며 미 정부, 의회 측과 접촉할 예정입니다.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논의가 끝나면 자세히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차관보는 관세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미국과 조심스럽게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관세 면제를 요청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느린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칠 미국의 관세 부과 시간표는 철강 알루미늄 3월 12일, 상호 관세와 자동차의 경우 이르면 4월 2일입니다. 반도체 관세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대미 관세처럼 간주하겠다고 압박한 상태입니다. And so if we get some of that money back, either through tariffs or obviously if they reduce the tariffs of that, then that's good for Americans. 정부는 미국의 우리 기업들의 투자 성과를 강조하면서 관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차관보급 대화에 이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더 고위급 인사의 미국 방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대외 사안을 거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데 잘 맞춰서 Can I say the most beautiful word? Tariff. I love tariff. You mentioned auto tariffs the other day. Yeah. When do you plan to unroll? Howard, I'd say over the next sometime, or maybe around April 2nd. I would have done them on April 1st.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외교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부재 중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상들 간 소통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우리는 자칫 패싱 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한미 양국의 외교 사령탑이 만나서 신뢰는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관세 폭탄을 위협하고 있죠. 특히 우리 대미 수출품 1위 품목인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만큼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미국 특파원을 지낸 이현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 사이 한미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고위급 회담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독일 뮌헨에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이제 어떤 분들은 한국, 미국 또 한미일이 만나는데 왜 독일에서 만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네.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뮌헨에서 뮌헨 안보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게 1963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그 외교안보 분야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할 만한 회의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서양 관계를 중심에 두고 이제 전 세계적인 그 대외 전략을 펼치는 그런 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번에 미국의 사실 그 진짜 핵심은 유럽 문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내세우는 것이었고 이제 그런 틀 안에서 대아시아 전략, 대중 전략, 또 한미일 관계 이제 그 밑에서 한미 회담을 한 거다. 이런 그 체계를 좀 그 알고 네. 이제 한미 회담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 한미일 3자 회담도 열렸더군요. 예. 자, 그럼 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네. 우리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 김정은하고 직거래를 해가지고 자, 그럼 핵무기가 미국까지 안 오게 ICBM 기술만 좀 내놔. 네. 그러고서 핵 보유는 그냥 묵인해 줄게. 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제일 걱정인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만 이제 이른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얘기는 좀 다뤄졌나요? 그 북핵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 국무장관이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뭐 상당한 그 일단 외교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전체적인 인상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최우선 그 관심사는 아니구나 이런 그 인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존의 미국 정부가 계속 유지해온 어떤 틀을 이번에는 다지는 정도로 그렇게 국무장관이 와서 회담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느낌이 좀 들고요. 네. 대신에 어쨌든 뭐 그 우리한테 또 일본한테 그 미국이 그 확장 억제를 강력하게 제공을 할 테니까 믿어라. 네. 일단 하여튼 뭐 그 외교를 담당하는 부처 입장에서는 그런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미국이 원하는 국제 질서에 맞춰서 중국을 압박하고 또 이제 대만을 이제 도와주겠다. 근데 대만을 도와준다는 건 대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네. 중국을 압박하는 그 요새 쓰는 표현으로 중국을 긁기 위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동참해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그 메시지는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고 그래서 한미일 회담의 그 시점에 맞춰서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는 그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라는 표현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뭐 중국 잘 아시지만은 네. 중국에서 굉장히 싫어할 만한 일인데 그렇죠. 그런 게 이번에 이제 같은 시기에 벌어졌습니다. 자, 이른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자꾸 이제 자극하는 건데 네. 자, 한미일 우리가 낀 공동 성명에 네. 이른바 타이완이 언급됐다는 것은 자, 중국이 우리한테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긴 한데요. 이게 그 우리 과거 정부 때도 네. 미국은 항상 한미일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회담 문서를 봐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그런 요구를 조금 톤 다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또 중국에 설명을 하면서 가급적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양쪽 다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그런 섬세한 외교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자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미국은 더 세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네. 좀 이렇게 낮추자고 했다. 또 이제 중국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다만 또 중국을 달래는 과정에서 미국이 쟤들 뭐지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게 네. 양쪽을 잘 관리를 해야죠. 자, 그런데 한미 외교회담 결과 설명하는 미 국무부 발표문을 보면 네. 자, 북핵 문제보다 뭐 다른 사안들이 더 중요하게 언급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한미일 회담은 삼국 공동 성명이 나왔고요. 이제 이번 한미 회담은 사실은 그 한미일 회담을 준비하는 성격으로 배치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이제 공동 성명이 아니고 그냥 국무부 대변인이 언론에 설명하는 참고 자료 형식으로만 게재가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그 한국에서 보도되는 기사들과 달리 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자기 관심사 순서대로 쭉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선박 건조, 반도체, 네. 또 에너지, 특히 이제 미국의 LNG를 한국에 수출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와 궤를 같이 하는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데 대해서 토론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미래에 관련된 기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AI, 반도체, 뭐 차세대 통신 이런 거 가지고 중국에 줄 서 생각하지 말라는 일종의 사실은 약간 경고성 메시지도 담겨 있는 거로 봐야 네. 되고요. 안보 사안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남중국해 문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북핵을 거론을 합니다.
여전히 미국의 관심사의 순위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한미일 3자 공동성명은 어땠습니까? 뉘앙스가 좀 달라진 부분은 거기는 일단 그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철통 같은 군사적인 어떤 보호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일단 재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3자 군사훈련을 시행을 해서 그 3국이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은 대중 억제, 대북 억제라는 것을 상당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아시아 관계에서 항상 내세우는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있어서 그 무력으로 현상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히 이번에 대만에 대해서는 힘뿐 아니라 그 강압에 의해서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하는 것을 강제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런 거는 상당히 미국이 그 동북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뭘로 보는가라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력하게 유지하겠다는 표현이 이 한미일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앞으로 뭐 혹시 조기 대선이 열리고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 이런 요구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지금 참고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일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외 관계를 거래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면서 서두르지 않고 협의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대외 사안을 거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데 잘 맞춰서 우리 국익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윈윈하는 건 해법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동맹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또 미국이 소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슬로건, 그런 비전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어필을 잘 하면 또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들을 또 큰 틀 속에서 다뤄나가면서 윈윈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또 대결적인 것보다는 협의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자세, 그런 것으로 대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자, 조태열 장관이 지금 외교하고 통상을 같이 하는 외교통상부 장관이잖아요. 네. 자, 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윈윈 해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토의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관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했는데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이 관계부처에 잘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거 내 일 아니야. 이러고 말을 뺐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상무부와 그 USTR이라는 약자로 표현되는 그 무역대표부가 이 관세 문제를 직접 다루는데, 루비오 장관이 뭐 거기에 대해서 직접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요. 그렇죠. 특히 관세 문제에 관련해서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뭐 폭탄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비오 장관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얹기가 곤란했을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지난 주말에도 관세와 관련된 폭탄 같은 발언을 쏟아냈죠. 특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관세 각서 서명 하루 만에 자동차 관세 부과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행정명령 서명 도중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4월 2일쯤이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You mentioned auto tariffs the other day. When do you plan to unroll? Howard, I'd say over the next sometime, or maybe around April 2nd. I would have done them on April 1st. 각국별 상호 관세안 준비 시한이라고 밝힌 4월 1일 바로 다음 날인데, 이 날짜가 관세 부과일인지 계획 발표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또 모든 차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지, 상호 관세와 연계해 무역 상대국별로 차등 부과할지도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만약 트럼프 일기 때 검토됐던 자동차 관세율 25%가 그대로 적용되고 여기에 상호 관세까지 더한 누적 세율이 부과될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도 자동차 관세 얘기 꺼냈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게 추가된 거죠? 이제 4월 2일이라는 날짜가 추가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SBS 워싱턴 특파원에 따르면 이 4월 2일이 각국별로 얼마나 세금을 매길지를 밝히는 날짜인지, 네. 그 4월 2일이 부과 기준일인지 그게 지금 분명치 않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자기 의중을 모르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고 우왕좌왕하게끔 하는, 네. 이게 이제 트럼프가 늘 구사하는 협상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게 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월 1일은 만우절이니까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더군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4월 1일이 그 미국이 이제 각국의 어떤 그 무역 행태가 공정한가를 평가해서 보고서를 내는 시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내놓겠다는 이제 그런 실무적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걱정은 지금 우리의 수출품 가운데 품목 1위가 바로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관세를 확 올려버리면 정말 당장 큰 타격이 우리한테 올 텐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게 참 큰 일이죠. 제가 숫자를 좀 적어왔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의 27%가 자동차입니다. 네. 그 전해에 비해서 8%가 늘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흑자의 네. 절반 이상, 60% 가까이를 자동차에서 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동차가 특이한 게 우리나라 이제 최대 수출 품목 하면은 반도체도 있지만 반도체에 비해서 자동차는 미국에 수출해서 흑자를 내는 비중이 월등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관세를 부과를 당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무역에 또 흑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한 증권사의 그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그 한국 자동차가 미국으로부터 관세 10% 부과를 받으면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14조쯤 되는데 네. 그중에 4조 원 이상, 아이고. 4조 3천억 이상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 3분의 1 정도 되네요, 전체. 예,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에 이제 현대기아차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의 한국 공장도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생산량의 거의 90%를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쓴 네. 자동차를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을 하는 형식이 돼 있는데 이게 트럼프가 관세 매기고 하는 게 한국 회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한국 GM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면 네. 한국 GM은 만약에 그 물량을 다른 수출 시장으로 돌리지 못하면 GM이라는 그 미국 회사 차원에서 한국 공장을 구조조정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되면 다시 갖고 갈 가능성도 뭐 없진 않은 거네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뭐 GM이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장사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또 한국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지금 뭐 트럼프의 목적은 당장 미국에서 차를 사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더라도 이런 압박을 통해서 공장을 갖고 오고 자동차 일자리를 미국에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무차별적으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 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얘기하면서 자, 부가가치세 문제를 또 꺼내 들었어요. 네. 부가세도 일종의 세금으로 세금으로 인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상호 관세. 네. 그러니까 부가세 물리는 만큼 또 물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이게 참 그 미국은 일단은 다른 나라들하고 세금 제도가 좀 다릅니다. 이제 우리나 유럽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라고 있어서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단계별로 10%씩 또 이제 세금이 붙잖아요. 그렇죠. 유럽의 경우는 이제 22%뭐 이렇게 돼 있는데. 더 많이 붙는군요. 예, 트럼프는 지금 보시다시피 관세보다 더 가혹한 부가가치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간주를 해서 네. 세금을 이제 때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그 미국은 이제 중간에 부과되는 그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냥 최종 소비자 가격의 6점 몇 % 정도. 뭐 네. 주에 따라서는 더 높기도 한데 네. 그런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유럽이나 한국처럼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그 나라의 사업자들이 미국 자동차를 수입을 할 때 네, 그렇죠. 관세도 내고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면 미국 차가 비싸니까 수입을 안 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너희들의 부가가치세 제도라는 것은 미국 차를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무역 장벽이나 마찬가지다 우리한테는. 이거 좀 억지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우리는 관세로 응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각자 모든 나라의 세제가 다 다르고 예. 부가가치세라는 게 예. 사실은 모든 재화에 대해서 매겨지는 똑같은 세금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나라를 차별하거나 어느 아니죠. 나라 물건을 들어오는 걸 막겠다거나 하는 뜻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미국 차를 수입을 막으려고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미국이 그런 논리적인 설득을 미주알 고주알하는 게 먹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태도는 아까 제가 이제 그 뮌헨 안보 회의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네. 거기서 미국이 보인 유럽에 대해서 보인 태도도 딱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힘이 있어서 힘을 쓰겠다는데 너희들이 어쩔 건데 네. 억울하면 힘 길러가지고 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익과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납득을 시키지 못하면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설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발등에 불은 트럼프의 이른바 저런 막무가내식 관세 전략에 맞서서 우리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정부와 재계에서 일제히 대미 설득길에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박종원 산자부 통상차관보가 이제 미국 수도 워싱턴을 찾아가서 그 미 무역대표부도 가고 해서 이제 일단은 그 자동차는 아직 구체안이 안 나왔으니까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품목의 관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이제 그 행정부 차원의 설득을 시도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 각 업종의 그 주요 기업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또 이제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뭐 지금 보도가 나오기로는 백악관의 정책 담당자도 만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 또 의회에 있는 사람들 무역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설득을 하고 네. 우리가 미국 물건 많이 사고 투자도 많이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또 그 지금 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른 방향의 설득을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남쪽에 가면 공화당 또 트럼프한테 표를 많이 주는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우리 공장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서 흑자를 버는 것처럼 보이는 돈의 상당 부분은 네. 다시 미국 공장에 설비 투자하고 사람 뽑는 데 쓰는 돈이다. 그게 이제 무역 우리 흑자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흑자로 잡혀 있는데 수출로 잡히니까. 결국은 다시 또 투자를 하니 네. 우리를 좀 봐달라. 결국 우리가 미국 경제 특히 공화당 강세 지역의 경제에 기여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설득을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잘 설득이 좀 됐으면 좋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